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분양권의 양도세입니다. 2021년 올해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양도세를 따질 땐 주택수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분양을 받거나 매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궁금해하고 헷갈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분양권의 취득일은 도대체 언제인지,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이 언제 비과세가 가능한지, 비과세를 받으려면 다음에 보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거주까지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시적 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은 유튜브에 올라온 댓글 질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 구분을 해서 쉽게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구독 먼저 누르시고 봐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분양권 자체는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분양권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취득세는 이미 지난해 2020년 8월 12일 취득분부터 주택수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양도세는 올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든 양도세든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관계없이 분양권은 이제 주택으로 보고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분양권의 양도세인데 앞서 간단히 분양권의 취득세 중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현재 취득세율 표입니다. 조정지역은 2주택부터 그리고 비조정지역은 3주택부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분양권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신규로 주택을 한 채 구입을 합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에 1주택 취득세 1에서 3%의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지난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까지는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를 따질 때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을 합니다. 분양권이 하나 있는 가운데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아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부터는 이렇습니다.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이제는 취득세도 따져봐야 합니다. 분양권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 오늘 강의할 내용은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의 양도세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양도세를 따질 땐 주택수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분양권의 주택 취득일은 언제일까요? 분양에 당첨이 되면 계약을 하고 중간에 중도금을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면 입주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분양에 당첨이 되면 계약금을 납부를 합니다. 이때가 분양권 취득일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면 남은 입주잔금을 치릅니다. 입주잔금일이 분양권의 주택 취득일이 됩니다. 분양에 당첨된 날 또는 분양권을 전매로 매수한 날이 분양권의 취득일입니다. 그리고 입주잔금일이 주택 취득일이 됩니다. 즉 분양권의 주택 취득일은 입주잔금일, 분양대금 청산일입니다. 이때부터 가지고 있던 분양권은 주택이 됩니다. 입주잔금을 치르면 이때부터는 주택이 됩니다. 입주잔금을 치르는 날이 주택 취득일이 되면서 이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까지는 이렇습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분양권이 주택은 아니지만 양도세를 따질 땐 주택수에 포함을 합니다. 분양권에 당첨된 날 또는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날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부터는 이렇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에 주택수 계산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입주잔금일이 주택 취득일이 되면서 이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은 아니지만 양도세를 따질 땐 주택수 계산에 포함을 합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신다면 오늘 강의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분양권의 양도세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양권 자체는 주택이 아니기에 비과세가 되질 않습니다. 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는 기본세율은 적용이 안됩니다. 1년 미만 70%, 그리고 1년 이상 보유 60%입니다. 분양권 자체를 처분할 땐 양도세가 엄청납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강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과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양도세 적용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택수 포함일입니다. 분양권이 언제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될까요? 앞서 기본 개념에서 설명드렸듯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분양권은 입주잔금일부터 주택수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분양당첨일 또는 분양권을 전매로 구입한 날, 즉 분양권 취득일부터 주택수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입주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분양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자입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과 동시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분양권을 하나 보유하고 있다면 이때는 1주택자가 됩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입주잔금을 치르면 그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분양권 취득일 날부터 주택수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입니다. 조정지역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주택은 기본세율에서 추가 20%, 그리고 3주택 이상은 추가 30%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가 됩니다. 주택과 분양권을 각각 하나씩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입니다. 이 경우는 분양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이 안됩니다. 1주택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년 보유 및 거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분양권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면 분양권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이 되어 2주택자가 됩니다. 조정지역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주택과 분양권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권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2주택자가 되어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2년 보유 또는 거주의 1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보유하던 분양권이 완공이 되어 주택이 되었을 때 비과세를 받는 요건입니다. 3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이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시간에 설명드린 자료입니다. 주택을 한 채 보유하다가 양도를 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는 요건입니다. 비조정 일반지역은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조정지역은 2년 이상 보유에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합니다.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의 기준은 주택 취득일 기준입니다. 취득 당시에 비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만, 그리고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까지 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 당시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분양권을 취득해서 주택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분양권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비조정지역인지 조정지역인지 따라서 2년 보유냐 거주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지역 2년 이상 거주의 예외입니다. 즉 매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속해 있지만 거주요건 필요 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2017년 파리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규 조정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주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2017년 파리 이전 또는 조정지역 지정 공고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계약 당시에 세대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3번 경우입니다. 분양권에 당첨이 되거나 전매를 한 경우 입주까지는 시간이 2, 3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양권 계약 당시, 즉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는데 입주잔금 때는 조정지역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권의 주택 취득일은 입주잔금일입니다. 입주잔금 당시에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보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잔금 당시에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주잔금 시는 조정지역이지만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인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거주요건의 예외 3번이 적용이 됩니다.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비조정지역, 그런데 중간에 조정지역이 지정되면서 입주잔금 시는 조정지역이 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서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단 이때는 분양권 취득 당시에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예전 실전 3분 Q&A에서 설명드린 사례입니다. 2019년 5월 분양에 당첨이 되어 계약을 했습니다. 입주는 2021년 8월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분양권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지역, 그러나 입주 때는 조정지역이 된 케이스입니다. 조정지역 지정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이후에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됐더라도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 2년 이상 보유요건만 필요합니다. 단 계약 당시에 다른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에 한합니다. 분양권으로 취득을 했다가 주택이 되어 처분할 때 비과세를 받는 요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을 했건 이후에 취득을 했건 관계없이 적용은 동일합니다. 댓글로 많이 질문하는 사례라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주택과 분양권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입니다. 주택과 분양권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을 했다면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에 1주택자입니다. 주택을 처분할 때 2년 보유 또는 거주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분양권이 2021년 1월 이후에 취득을 했다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2주택자가 됩니다. 이 경우는 1주택 비과세가 되질 않습니다. 2주택 과세가 됩니다. 주택과 분양권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권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을 했다면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만 이후에 취득을 했다면 2주택 과세가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에 분양권의 일시적 이주택이란 말은 원래 없었습니다. 2021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서 분양권의 일시적 이주택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종전에 주택이 한 채 있는 가운데 신규로 분양권을 취득해서 주택과 분양권의 일시적 이주택입니다. 신규 분양권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분양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입주잔금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이주택을 따져보면 됩니다. 즉 분양권의 입주잔금일이 신규주택 취득일이 됩니다. 입주잔금일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종전주택은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만약에 조정지역 내 일시적 이주택이라면 1년 내 매도 그리고 1년 내 전입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종전에 주택이 있는 가운데 신규로 분양권을 취득해서 1주택과 1분양권의 일시적 이주택입니다. 이 분양권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입니다. 그리고 입주는 2022년 5월입니다. 이 분양권은 입주잔금을 치르면 그때 주택이 되면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2022년 5월 1일 입주잔금일이 신규주택 취득일이 됩니다. 입주잔금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조정지역 내 일시적 이주택이라면 1년 내 전입 그리고 1년 내 매도 규정입니다. 댓글로 자주 물어보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종전주택과 신규 분양권의 일시적 이주택. 이번에는 신규 분양권이 2021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입니다.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를 받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규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구분 없이 신규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매도입니다. 두 번째, 신규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양권 아파트가 완성된 후 2년 내 이사를 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 2년 또는 완성된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즉, 새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처분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주택과 분양권의 일시적 이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3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이 되면서 새로 만든 규정입니다. 여기서 분양권은 2021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입니다. 제2항에 따라 신규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사 지연 등으로 3년이 지나는 경우는 제3항에 따라 입주를 하고 그리고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내 처분을 하면 됩니다. 특이한 점은 제3항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는 요건은 없습니다. 분양권의 일시적 이주택은 관심들이 많고 실전에서도 자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상단에 카드를 띄울 테니 클릭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분양권의 입주잔금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고 일시적 이주택을 따져보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의 일시적 이주택은 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의 주택 취득일은 입주잔금일, 즉 분양대금 청산일입니다. 입주잔금을 치르면 그때부터는 주택이 되면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분양권 취득일부터 주택수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분양권 취득과 동시에 사실상 주택이 됩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그리고 2021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 개념을 잘 이해하신다면 분양권의 양도세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 신도시 분양도 곧 예정입니다. 일상에 필요한 상식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강의 다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